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나는 강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강남이 인프라가 객관적으로 좋다. 근데 나는 다른 데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되게 행복하게 자랐다. 그 평범한 동네에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리고 과연 인간이 그렇게까지 좋은 동네에 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강남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강남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 강남은 살기 안 좋다, 이런 식의 댓글도 달렸고, 혹은 네가 안 살아봐서 그래,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강남이 좋아, 사람들이 다 거기 살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다 제가 영상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랑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일단 분명히 객관적으로 강남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거기에 별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충분히 다른 데서 살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고 제 삶이 있는 건데, 모두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따라서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동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갑갑하게 꼬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과 개인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웃라이어들이 사회에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만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표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조금 엇나가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보는 시야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아웃라이어들, 완전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거를 보나 보다라는 건 한 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들은 완전히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혁명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역사에는 그런 일이 너무 수두룩해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뒤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 전 항상 회의를 품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의 공학 기술에 대해서 다룬, 중국의 인재들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걸 보고 든 생각이, 사실 이미 2015년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쓰신 책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중국이 정말로 많은 대한민국의 공학 분야, 제조업 분야를 따라잡고 추월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2015년에 그런 예측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아, 중국은 싸구려야, 중국은 못 살아, 중국이 뭘 잘해, 걔네 맨날 기술 베껴가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이런 생각을 그때는 너무나 표준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은 바뀌잖아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큰 리스크를 감수했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를 피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는 행동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에 맞춰서 계속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한 방식이고 모두에게 익숙한 방식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의 본성과 달리 세상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건 때로는 아웃라이어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그거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건 좋은데 평범성에 갇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류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 세상에 모든 거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강남에 살고 강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야? 그냥 너무 평범성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강남에 살지 않으면은 뭔가 굉장히 뒤떨어진 삶인 것처럼 말하는, 그 하나의 기준에 마치 모든 전 국민이 다 따라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군에 관련된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역시나 저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학군이 걸려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너도 아이 낳으면 생각 바뀔 거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저는 적어도 아이의 학군 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거라고 확신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창시절 때
평범한 동네에서 되게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일단 공부 얘기부터 해봅시다. 저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냥 평범한 학군지에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사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때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한 개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100% 저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남자애들 중에 1, 2, 3등이 있었어요. 제가 3등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꾸준하진 않았고 어쨌든 압도적인 1, 2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재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재능이랑 노력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전교 1등 하던 친구는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어요. 그냥 맨날 전교 1등만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친구의 성적은 그냥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항상. 근데 저랑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장난치고 했거든요. 막 평범해요, 사는 거 보면. 근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전교 2등 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교 2등 친구는 과학, 수학 분야에 굉장히 탁월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해도 그 친구는 도저히 넘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1등 하던 친구는 그 충청도의 한일고라는 자사고에 갔고 2등 하던 친구는 부산 영재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서울대를 갔고,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쨌든 그 둘의 재능은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공부에 재능이 꽤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막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너가 지금 올라가서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보면 이 정도의 성적이 처참하게 나올 거다, 너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을 전혀 안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약간 중학교 3학년 말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공부를 좀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됐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근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본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국 0.3%가 나오더라고요, 국영수 기준. 그러니까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꽤. 그래서 그 재능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서울대를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부라는 거는 어차피 재능이 꽤 중요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재능이 보인다 그러면은 공부를 뭐 시키고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굳이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거든요. 다른 본인의 재능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평범하게 본인이 그냥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괜찮지만 굳이 그거를 내가 학원을 엄청 다 발라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아이면 어차피 지방에서 자라든 어디서 자라든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잘할 거고, 재능이 없는 아이면 굳이 공부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예외인 경우는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공부를 너무 과하게 재능이 있어서 막 전 세계적인 영재급으로 잘할 제목인 것 같다. 그러면 좀 영재 교육을 할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꼭 강남에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방 거점 도시 정도 되는 곳이면 다 그 정도 교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놓고 있기도 하고,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다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꼭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만 국제적인 영재로 자라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재능이 있다는 전제하에.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저도 그 학창시절 때 천안시에서 하는 영재교육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는 수학 같은 거 배웠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재능이 많고 열정이 있는 아이라면 또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모가 충분히 잘 케어를 해주면 꼭 강남이 아니어도 될 거라고 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 번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좀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아이들이 드세지 않은 환경, 그런 데서 키우고 뭐 실제로 다른 치안도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치안 관련해서는 솔직히 지방에 되게 치안 좋은 동네들 많거든요. 서울 주변에도 되게 깔끔하고 잘 갖춰져 있는 동네들도 많아요. 강남에 안 살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 환경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그렇게까지 잘 사는 집안 애들이 아닌 애들이랑 한번 자라보는 것도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잘 사는 애들끼리 자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닌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거주 환경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사회를 꾸려나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의 좀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알면 그거 나름대로 꽤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론하실 수 있는 게, 엘리트들은 그만큼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못 보는 엘리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닌 다른 삶도 나름의 되게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문제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조금 고생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 트러블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생업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막 그 가게를 하셔서 그 가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를 도와달라, 아니면 전단지 좀 이거 아파트에 붙이고 와라, 막 이런 거 시키셔가지고 그런 것들 하고 좀 그러고 자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나름대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거나 생활력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더 갖추게 되거나, 그런데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되게 지금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인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신문 배달 알바를 시켰대요. 부모님이. 그 사람도 아버지가 공군 부사관이어가지고 평생 그 어렸을 때는 공군기지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단한 환경에서 자랐던 게 아니죠. 근데 신문 배달하면서 어머니가 되게 우리 아들이 최고의 신문 배달꾼이야 막 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줬고, 그랬던 게 본인한테 많이 본인이 이 세상에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MIT를 가기도 했고 뭐 엄청난 기업가가 됐죠.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라고, 또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선망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케어해주고 교육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정말로 사랑을 주느냐, 얼마나 밥을 잘 챙겨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그 아이의 장래에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거는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정말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지금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표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도 어둡고 미래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그런 것에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교육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교육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맞겠느냐?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분야만큼에서는 좀 아웃라이어가 되고 싶고, 저는 아웃라이어로 어느 정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별로 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좀 비가 오는데 그래도 뭔가 답답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까지 걸어와 봤어요. 동네 한 바퀴 쭉 도는 중인데 비를 맞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비가 엄청 억수로 내렸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거의 다 우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리니까, 워낙 어리니까 뭐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데리러 오거나 했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혹은 되게 적은 학생들끼리만 끝까지 남아 있다가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비를 홀쫄딱 맞고 집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자유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뭔가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비라는 게 그냥 우산을 안 들고 쫄딱 맞아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우산 써야 돼, 우산 써야 돼, 이렇게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근데 우산을 안 쓰고 그냥 흠뻑 젖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다 옷이 젖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폭우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그 순간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이를 굉장히 극진하게 키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네이트 실버의 리스크 테이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피터 틸의 말이 등장을 해요. 또 역시 기업가죠. 엄청난 투자자고. 피터 틸이 과거에는 확률적인 계산이라는 게 되게 큰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확률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이 확률 계산을 잘하면 그걸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가능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확률 계산을 너도 나도 다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하고 결정을 하면 모두가 다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익으로 연결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확률 계산을 뛰어넘는 직관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남들과 좀 달라도 밀어붙이는 거, 그게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이 퍼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선택을 내리도록 은근히 심적 압박을 많이 받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더더욱이나 남들이 표준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환경을 쫓아서 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좋은데 그냥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 살아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교육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네요. 어쨌든 제가 별로 강남에 살기 싫은 이유, 강남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